네, 태풍 쏠릭이 현재 제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초속 60m가 넘는 기록적인 강풍이 불고 500mm가 넘는 물폭탄도 쏟아졌습니다. 네, 내일까지 장시간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갈 전망이라서 앞으로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태풍 상황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재 태풍 쏠릭이 제주도를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남기고 있는데 곳곳에서 정전도 발생을 했고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태풍 쏠릭이 제주에 가장 근접한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만 놓고 보면은 지금 시각이 최대 고비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고 많은 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라산 같은 경우는 7시 기준으로 봤을 때 655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예. 그밖에 제주시에도 171, 서귀포가 107mm, 그래서 제주 내륙을 중심으로는 100mm 안팎 정도, 그다음에 한라산을 중심으로는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바람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에서 초속 60m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강한 태풍이라고 알려져 있는 태풍 매미가 왔을 당시에 제주시에서 초속 이제 60m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1위의 그 최대 순간 풍속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예. 물론 지금 오늘 기록한 한라산의 기록은 비공식적인 기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태풍 매미가 왔을 때와 거의 맞먹는 이런 수준의 강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 굉장히 큰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인명 피해도 발생을 했고요. 어제 소정방 폭포에서 이제 2명이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졌는데 한 명은 스스로 이제 빠져나왔고요. 한 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그 제주 지역은 지금 계속해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고 오전까지는 이 제주 지역이 고비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실종자를 찾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전 사고는 4,500여 가구에서 발생을 했고 방파제를 이제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놓은 그런 시설물 91톤이 유실되는 또 시설물 피해도 있었고요. 야자수가 강한 비바람에 불어져서 이제 도로에 쓰러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은 교통 통제도 계속되고 있고요. 바닷길, 하늘길도 모두 막혀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새벽부터 해서 오늘 오전까지가 제주 지역이 최대 고비 시점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주도 현장 연결을 봤을 때도 기자가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비바람이 정말 강하게 불더라고요. 지금 제주를 지나 내륙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태풍이 어느 지역을 이제 관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제주 지역을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제주 서쪽 한 90km 떨어진 해상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남 해안에 계속 이제 북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오후 정도가 되면 목포, 그러니까 전남 해안에 가장 근접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제 밤중이 되면 충남 지역까지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남 태안반도 쪽으로 해서 상륙을 하게 되겠고요. 예. 이후에 내일 새벽이 되면 수도권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을 지나서 이 충북 지역을 지나서 강원도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아침 정도 되면은 강원도 지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고 이후에 오후 정도가 되면 이번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제주가 영향을 받고 있고 오늘 오후부터 이제 호남 지역이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호남이 영향을 받고 내일 오후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 만 하루 정도가 이번 태풍이 한반도 내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굉장히 장시간 동안에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를 지나서 이 내륙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비바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태풍은 제주에 가장 근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강도는 강하고 크기는 중형, 그래서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강풍 반경은 340km에 달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이 이 강풍 반경에 들어가게 되고요. 앞으로 오후 정도가 되면은 전남에 가장 근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가 돼도 강도는 강하겠고요. 세력도 중형 크기. 그래서 뭐 계속해서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지 않은 채로 전남까지 올라오겠고 충남에 가장 가깝게 근접을 했을 때도 강도는 중형급. 그래서 한 단계 낮아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태풍이 올라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강한 세력을 이 충남 지역까지 왔을 때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크기는 소형 태풍의 모습을 충남에 근접했을 때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2012년 이후에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강타하는 그런 태풍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반도 전역이 만 하루 동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지역별로 좀 주의해야 할 특정 시간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계속해서 이제 서해상을 따라 북상을 해서 충남 지역을 지나서 수도권, 충북, 그다음에 강원 지역을 지나게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지역들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고 예. 태풍특보 또는 태풍경보가 내려지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태풍 현재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들이 호남 지역, 그다음에 경남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 지역은 태풍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서해상, 그다음에 남해상에도 태풍 경보가 현재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대전과 세종, 그러니까 충청 지역은 오늘 오전 중이 되면 확실하게 태풍주의보 또는 이제 경보가 내려지겠고요.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그러니까 중북부 지방은 오늘 밤 정도 또는 이제 오늘 오후 늦게 정도가 되면 역시 이제 태풍특보가 또 내려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되면 강원 지역에서 역시 이제 태풍특보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오전 중에 이제 충청 지역에서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겠고, 예. 그다음에 오늘 오후나 오후 늦게 정도가 되면 수도권 지역 그리고 충청 지역, 그다음에 일부 영서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태풍의 영향을 받고 오늘 밤부터는 이제 강원 지역이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계속해서 이제 북상을 하면서 한반도 내륙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겠고요. 내륙 지역에서는 초속 30에서 40m 굉장히 예. 강한 바람이 불겠고, 예. 특히 이제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속 50m가 넘는 바람, 그래서 달리는 차가 뒤집힌다거나 또는 이제 네. 가로수가 쓰러질 정도의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예. 전남과 제주 산지 부근 또 지리산 부근에 이제 폭우가 쏟아질 텐데요. 400mm가 넘는 비가 앞으로 더 내리겠고,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이런 수도권 지방 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도 200mm 이상 많은 폭우가 현재까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뭐 폭우도 그렇지만 이렇게 초속 40m가 넘는 이런 강한 바람이 전국에 부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태풍이 이제 어느 지역을 지나가냐에 따라서 이제 태풍의 바람 피해를 많이 받느냐 또는 비 피해를 많이 받느냐 아니면 둘 다의 영향을 받느냐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태풍이 이제 한반도 제주까지 올라와서 동해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물론 이제 바람 피해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비 피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한 물폭탄이 쏟아지게 되고요. 태풍이 이제 제주를 지나서 남해상을 관통해서 들어가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바람과 비 피해를 모두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들어가는 남해상, 그다음에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비바람이 크게 벌어지게 되고, 태풍이 이제 강원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형적인 영향으로 역시 이제 굉장히 많은 물폭탄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이번 태풍 솔릭처럼 태풍이 제주를 지나서 서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반도 전역이 이제 태풍의 오른쪽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태풍의 오른쪽에 놓인 지역은 위험반원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태풍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바람의 세기에다가 예. 한반도 주변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그런 편서풍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 태풍이 가지고 있는 바람에 예. 편서풍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반도가 태풍의 오른쪽에 놓이게 되면 굉장히 강한 강풍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태풍 솔릭 같은 경우도 태풍과 가까운 지역들, 그러니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또는 제주나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큰 폭우 피해도 발생을 네. 하게 됩니다만 바람 피해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역들은 굉장히 강한 이런 예. 강풍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지금 이러한 태풍 솔릭의 진로와 좀 유사한 진로를 보였던 것이 이제 2010년의 태풍 곤파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와 비교를 하면 위력이나 피해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태풍 콩파스도 역시 이제 서해상을 북상을 해서 이제 강화도로 상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태풍 솔릭보다는 위쪽에서 상륙을 했던 태풍, 그러니까 이 서해상을 조금 더 계속해서 북상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위력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태풍 솔릭이 곰파스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태풍 곰파스는 중간 정도의 강도였고요. 소형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태풍 솔릭은 제주에 근접해서까지도 강도가 강하고 이 크기도 중형급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세력이라든지 크기가 한 단계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이 2010년에 태풍 곰파스가 왔을 당시에 사망 실종자가 18명이었고요. 이재민이 1,300여 명 발생했고 재산 피해가 1,670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곰파스보다 더 강한 세력이 이번 태풍 솔릭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현재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곰파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 그럴 것이 이 보통의 태풍 같은 경우는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한반도의 아래쪽보다는 바닷물의 수온이 낮기 때문에 예. 태풍이 빠르게 소멸을 하게 되고 약화가 되게 되고 한반도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의 소멸한 채로 이제 빠르게 관통을 해서 2010년의 태풍 곰파스는 4시간 만에 한반도를 예. 지나가게 됐는데 예. 이 태풍 솔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오늘 오후부터 해서 내일 오후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반도 내륙이 만 하루 24시간 동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곰파스보다 20시간 정도 더 오래 머물기 때문에 예. 훨씬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초속 40m라고 하면 이제 가로수가 쓰러질 정도라고 하셨는데 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초속 40m, 그러니까 뭐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또는 달리는 차가 뒤집힐 정도, 사람이 계속 휘청거리는 정도가 이제 초속 40m 이상인데 이것을 시속으로 계산을 하면은 시속 140k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로 초속 이제 100km, 시속 100km 이상 달릴 때 창문을 열면은 이제 눈도 뜨기 힘들 정도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바람이 내일까지 종일 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풍 피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예. 가정에서 이제 유리 창문이 깨지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리창에 뭐 테이프를 이제 X자로 붙인다거나 또는 젖은 신문지를 붙여서 이 창문이 이제 깨지지 않는 것,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 창문의 틀과 이 유리창이 이격이 되면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고요. 아무래도 강풍이 계속해서 불기 때문에 외출했을 때 간판이 떨어지거나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아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강풍주의보나 강풍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다면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역시 또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 산사태 위험도 굉장히 높죠. 지금 200에서 500mm 안팎 정도 굉장히 큰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피 지역을 미리 좀 살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서해상을 따라서 태풍이 계속 북상을 하죠. 그래서 서해상에서 하루 중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시각이 2번 정도가 있고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은 바닷물의 해수면 높이가 역시 또 높아지게 예.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은 바닷물이 해안도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만조 시각을 특히 알고 그다음에 해안가로 접근을 자제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본도 이제 20호 태풍 시마론이 접근을 해서 비상이 걸려 있는데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총 수반을 하게 될까요? 예, 그 20호 태풍 시마론도 현재 이제 일본 남쪽으로 가장 가깝게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내륙으로 이제 태풍이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이 20호 태풍 시마론도 일본 오사카 지역을 관통해서 뚫고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태풍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굉장히 좀 특이한 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어쨌든 20호 태풍이 올라가면서 일본을 뚫고 지나가서 독도 오른쪽 해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한반도가 20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20호 태풍과 19호 태풍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보통 우리가 한 1000에서 1500km, 1200km 정도 이 두 태풍이 떨어져 있으면 이 두 태풍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태풍이 뭐 합쳐질 수도 있고요. 또는 태풍의 이상진로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012년에 태풍 뭐 덴빈과 볼라벤이 그런 같은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두 태풍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상진로를 보였고 두 태풍이 거의 동시에 한반도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였는데 이번 태풍도 20호 태풍이 계속해서 동풍을 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19호 태풍이 북상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20호 태풍은 늦게 발생을 했음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을 향해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호 태풍이 19호 태풍, 그러니까 한반도 쪽으로 다가오는 이 쏠릭의 속도를 굉장히 늦추면서 세력을 키워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태풍이 동시에 한국과 일본을 이제 강타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동쪽을 통해서 일본을 강타한 태풍 시마론으로 인해서 동쪽으로 강한 동풍이 불어들기 때문에 한반도에 많은 수증기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륙 지역,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또는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강수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건 오늘 내일 태풍 피해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